안녕하세요. 민법 최신 판례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신 판례 강의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2회로 이루어지고요. 오늘은 이제 민촉물건 볼 거고 내일은 이제 채권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민촉물건 자료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신 판례 강의 할 때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프린트 있으니까 이제 프린트 받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강의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최신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죠? 이게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객을 전도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 강의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부터 2달 동안 이제 최신 판례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 보시던 거 끝까지 잘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최신 판례는 거기 추가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신 판례 그 지문이 나오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뭐 많이 나올 때는 막 3개 지문도 나오고, 그죠? 조금 나올 때는 뭐 한두 개 나오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높여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것만 보고 뭐 들어간다면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본서에다가 추가하시는 거다. 그죠? 다행히 우리 올해는 최신 판례가 좀 흉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흉년이 좋고 흉년이 나쁜 건데 최신 판례는 흉년이 낫죠. 그죠? 그래서 한 22년인가? 그때,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2년 정도에 아마 최신 판례 풍년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최신 판례 공부할 것도 뭐 중요한 것도 매우 많고 막 어려운 판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2024년 지금 나눠드린 자료 안에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도 조금 더 나왔는데 그건 아직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국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반영이 된 10월 30일까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아마 시험에,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범위는 그 시험 전에 나온 최신 판례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그 판례가 나오는 순서가 판례 공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법률정보에 반영이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최신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까지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 혹시 나중에 진짜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해갖고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뒤에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그럼 나중에 따로 공지해 드릴 텐데, 매년 이 말씀 드리는데 그 이제 실제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신 판례는 오늘 보는 자료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3년분하고 24년분 2년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실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신구 조문 대피표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 강의지만 우리 개정 조문이 있다. 다행히 중요하진 않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뭐 신구 조문 대피표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개정은 9월 20일 일부 개정됐는데, 요게 1월 30일인가? 그러니까 25년 1월 30일쯤 시행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보는 날이 2월 10 며칠이, 2월 15일인가? 하여튼, 시험 전에 개정된 법률이 이제 범위에 포함이 돼갖고 여러분들은 개정이 되면 요것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 들어가기 전에 요거 개정 조문 먼저 써놨는데, 다행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개정이 됐고 출제 가능성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정이 됐고 이 기준에 따라 출제가 될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자, 첫째 밑에 표 위에 그 밑줄 있죠? 읽어보실게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옛날도 아니지, 아직도 현행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가 이제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있고 분사무소 있으면 양쪽의 등기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귀찮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사무 쪽의 등기는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게 밑줄이에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아예 폐지하고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에서만 등기하도록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편하겠죠. 그죠? 분사무소에서는 등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확인만 간단히 해보시면, 이제 50조 둘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죠. 현행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 그 다음에 다음 줄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또 동기간 내 각각 따로 등기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에 어떻게 개정된다고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무소 소재지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 방향이 일관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많이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51조 그 1항도 보시면 법인의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또 이제 뭐 구소재지에서는 뭐 이렇게 등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사무소를 이전해갖고 이게 주사무소 이전인지 분사무소 이전인지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각각 다 등기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개정되는 방향을 보시면 주사무소가 이전되면 그냥 종전소재지 세조지에서 이제 등기하면 되고 분사무소가 이전되면 이것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개정의 방향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52조 2도 보시면 이것도 뭐 이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등기하면은 셋째 줄 보시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개정되는 거는 그냥 주사무소 있는 곳에 등기소에만 등기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85조도 해산 등기도 맨 밑에 줄 보시면 주된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른쪽에 개정되는 거 보면 주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개정 법률은 요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전에 개정이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이번 시험은 2월 달에 보니까 시행된 이후에 보니까 오른쪽 기준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 등기 형식적인 조문이어서 별로 안 중요한 조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럼 충분히 대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개정 조문 체크해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신 판례 들어가시죠.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보시면 이제 총설. 첫 번째 판례인데, 제가 거기 뭐 일러두기도 하나 써놨는데, 이제 하얀 별 있잖아요. 하얀 별 하나. 그러면 그냥 한 읽어는 보자. 그죠? 근데 가끔 요 하얀 별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죠? 뭐 제가 뭐 쪽집게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준에 이렇게 이제 뭐 중요도를 좀 이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별 2개짜리 열심히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좀, 강약 조절을 좀 잘 하셔라. 그죠? 그래서 이 하얀 별표 판례에 너무 막 이제 시간 많이 투자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얀 별표 같은 거는 강의 때 한번 듣고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는 뭐 까만 별 하나인데, 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관습법, 그죠? 관습법은 이제 판례가 확인해 주는데, 관습법은 판례가 확인해 주는데 우리 남녀 평등이죠, 그죠? 그래서 남녀 평등에 반하는 관습법은 이제 우리가 판례가 부정하죠, 효력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굵은 글씨만 그 셋째 줄 보시면 망인의 장남이 먼저 제사 주제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주제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장녀가 장남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첫째고 남자가 둘째인 경우에도 장남이 제사 주제자가 된다. 그러면 남녀 평등 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굵은 것이 보시면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사 주제자 결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 재판결, 요게 요대로였어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이 2008년 전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가 우선한다, 여기. 그죠?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은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 보기 어려워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판례인데, 이제는 바꾸겠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바뀌었죠. 비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설을 불문하고, 그냥 최근 친의 연장자가 재산 주제자로 우선한다. 남녀 안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남녀 평등에 반하는 판례가 이제 바뀐 거다. 겨울이 하도 건조하고 제가 이제 뭐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마시고 하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가끔 목을 좀 축여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이제 기존 법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리와 갖고 그냥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비춰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 권리 남용이다 그러면은 권리행사가 저지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의 신의 측상 같은 일반 원리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판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들끼리 계약해가지고 뭐 매매 금액을 1억으로 만들어 데 법원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개입해서 그냥 8,000원으로 감액한다.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계약을
갖다가 이제 심리적 같은 걸로 제한할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신중을 가해서 뭐 예외적으로만 가는데 뭐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판례 보시면,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이익이 없고, 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이죠. 이때, 조금 전에 뭐, 나와있지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권리남용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까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이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